예, 우리 손상대 사회자께서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서 기대가 크시죠? 그런데 우리 여기 민경욱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KBS 9시 뉴스 앵커를 오래 하셨는데 앵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도청 공무원을 전체 모아놓고 거기에 강의를 좀 해달라. KBS 9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도되는지 모셨어요. 그런데 연설을 하는데 KBS 9시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술쇼를 한 서너 가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술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보냈더니만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대변인으로서 사회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대변인도 제일 잘하고 또 의정활동도 제일 잘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잘못된 것도 가장 쪽집게처럼 탁탁 잘 집어내고 그런데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안 줬어요. 컷오프 잘라버렸어. 그 다시 또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소송도 하고 그래서 또 살아났어요. 경선을 또 했는데 경선에 됐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싸워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4월 15일 날 출구조사에서 민경욱 당선. 그래서 역시 제가 박수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새벽에 자고 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론은 떨어진 거로 나왔는데 김진태, 전희경 많이 떨어진 사람들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떨어진 사람들이 다 조용한데 홀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민경욱이죠? 민경욱은 살아날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가 민경욱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가 민경욱을 덮고 있는 이 악의 무리를 물리칠 것입니다. 인천의 송도예요. 송도 연수구라는 데가 인천 송도에서 이까지 비 오는데 이까지 달려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까지 오겠습니까? 옛날에 광화문에 와서 한마디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장이 이동 사무소 앞 뒤에 재개발하는데 이까지 오신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간절하다. 그리고 그만큼 답답하다. 간절하게 두드리는 자, 간절하게 외치는 자에게 반드시 진리와 진실이 승리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슬픕니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 드루킹 댓글 사건 9,970만 건 아시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작한 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문재인의 최측근 수행실장, 노무현 재단의 사무국장, 이 자가 그 당시에 또 김해 국회의원, 이 자가 드루킹 댓글 매일 거기 가서 보고를 받고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가서 보고받고 또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고 이게 알려지니까 이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말을 맞추고 그러다가 또 오사카 총영사를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러다가 드루킹 김동원이라는 자, 이자 그룹이 한 460명 되는 변호사, 감정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책임당원, 권리당원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400명 이상이 돈을 모아가지고 문재인이 밀어주고 경인선, 경공모 이자들이 드루킹 댓글을 개발하는데 킹크랩
이 IT 조작,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IT 컴퓨터 그 조작 기술, 바로 네이버 다음 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킹크랩이에요. 이게 전부 유죄가 나서 특검을 했죠. 그래서 김경수도 징역 2년 했습니다. 징역 사는데 다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안 잡아놓고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김동원이라는 자는 벌써 징역 3년으로 감옥에 살고 있어요. 나머지도 다 감옥에 여러 명이, 6명이 들어가서 살았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김경수 이제 잡혀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불법 부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실행하고 보고하고 돈을 모아서 노회찬이, 정의당 노회찬이한테 5천만 원을 줘가지고 노회찬이 이거 먹고 조사받으니까 떨어져서 죽었죠. 아시죠? 이게 바로 지난번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경인선 경공모가 자기들끼리 또 돈을 모아가지고 노회찬이까지도 돈을 주는 불법 정치자금을 줘서 노회찬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바빠요, 바빠. 다 잊어먹었어요. 문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다 바뀌고 지금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알만한 사람도 요즘에 불법 선거가 있느냐 이러는데, 저는 문재인이가 바로 댓글 9,970만 건과 이 드루킹 댓글 조작 킹크랩 사건, 이런 조작과 음모의 조직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문재인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형님이 송철호 아시죠? 울산시장. 울산시장 송철호와 또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내려가 보냈어요. 청와대에서 보내가지고 황운하는 지금 그 범죄 사건으로 울산시장 송철호와 그 당선을 위한 청와대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지금 여러분 네이버나 딱 치면 바로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꼼꼼하게 여기 오기 전에 다 읽고 다시 메모를 전부 해봤는데 핵심 요지가 뭐냐?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송철호 선거 캠프가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면서 김기현 당시 우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시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에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이 바로 조국이 수석이고 그 밑에 백원우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이런 자들이 쫙 청와대에 조국이 임종석이부터 전부 다 관여가 돼 있어요. 문재인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이 형님이니까 송철호가. 문재인이 형님이 8번 떨어지고 9번째는 당선시키기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억지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전략을 짜주고 당시 현직 시장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비리가 있는 것 자기 동생까지 전부 가족 비리를 해가지고 38번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신문에 흘려가지고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형님 송철호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서 바로 거기에 기소한 게 송철호, 잡아넣어야 되는데 구속을 안 시키고 또 불구속 이 문제가 있다. 송철호, 그 다음에 황운하 이번에 대전 중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요. 이때 또
한병도라는 청와대 정무수석, 이게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이것도 학생운동권 출신 주사파예요. 이자가 또 국회의원 이번에 또 당선됐어요. 범죄자들을 전부 다 재판 받는 중에 전부 공천을 주고 당선시켰어요.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범죄 집단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명이나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바로 2년도 안 되는 바로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했어요. 그런데 이런 불법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는데, 이 야당이라는 자들이 지금 무슨 불법 선거가 있느냐, 지금이 뭐 자유당 때냐. 여러분, 지금이 자유당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때는요, 고무신 막걸리밖에 안 했죠. 이번에는 선거법상 112조를 보면 금품 살포 금지, 누구한테 설렁탕을 사주고 이거 안 되는데, 전국의 아동 2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현찰을 바로 4월 13일 선거 하루 이틀 3일 전에 현찰을 9,212억을 263만 명 어린이에게 다 쏴줬습니다. 이거 고무신 막걸리가 아니라 40만 원씩을 263만 명의 아동을 가진 집에마다 다 통장으로 다 쏴줬어요. 제 딸도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받은 사람 몇 명 없네? 애가 그렇게 없습니까? 263만 명이 40만 원 받는데 애 둘이면 80만 원 받았어요. 애 셋 가진 집에는 120만 원 받아요. 이거 받고 입이 적 벌어졌어요. 이것이 고무신 막걸리보다는 더 큰 부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잡아 넣어야 돼요, 안 잡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불법 선거가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고발 안 하고 있죠?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거 고발합니다. 공직선거법 156조 6항에는요, 지금 여기 떠 있죠? 저 한번 띄워보세요. 공직선거법 156조 6항에는 바코드라는 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된 게 이게 바코드고, 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꼬불꼬불 해놓은 거, 이걸 QR코드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바코드만 쓰지 QR코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QR코드는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 QR코드에는 선관위 공문을 보고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QR코드에는 철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6자리만이 아니라 12자리 전부 다. 그 다음에 병력, 학력, 재산, 그리고 전과, 범죄가 있느냐, 범죄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하느냐, 그리고 뭐 의료보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1개가 들어가요. 공개할 수 없는 11개를 500만 명을 수집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바코드는 본 선거가 아니라 4월 10일과 4월 11일 미리 하는 사전 투표 때만 저 바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뭔가 이상하다. 거기에는 왜 저런 바코드를 쓰라고 해놨는데 QR코드를 계속 쓸까? 그렇게 계속 민경호 의원도 공격을 하고 저희도 공격을 하고 이랬더니만은 중앙선관위에서 거기는 31자리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
절대로 그런 정과나 재산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풀어봤어요. 하나를 풀어봤더니만은 그 밑에 저 빨간 거로 쓰여져 있죠. 선거구명, 그리고 선거명. 선거명이라는 거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다, 제일 앞에. 그 다음에는 선거구, 뭐 여기 같으면은 서울, 성북구, 이게 선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관위,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를 몇 번째 그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했는가. 두 장이죠.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기독자유통일당 19번 비례대표,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라.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밝혀라. 그런데 왜 바코드를 썼는지 밝히라고 해도 자기들이 답변하기로는 31자리밖에 안 된다. 이 선관위 직원이 나와가지고 CBS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31자리다 했는데, 우리가 52자리, 31자리가 아니라 숫자 21개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여기 보시면요, 요 위에 빨간 거로 나오죠. 예시를 한 겁니다. 02, 20, 20, 04, 15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 거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밝혀낸 의심 코드가 빨간 숫자로 된 겁니다. 그 빨간 거로 쭉 붙어 있죠. 그 까만 거 말고 빨간 거는 우리가 31자리 위에 21자리의 의심 코드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코드 생성기, 바코드를 만들어내고 바코드를 읽고 하는 이 장치를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는데 거의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제가 가거나 우리 민경욱 국회의원이 아직 국회의원입니다. 올 30일까지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야 이거 열어, 이거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아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이 바코드와 관련된 바코드 생성기, 또 해독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관계되는 모든 장부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선관위원들을 국회로 부르면 와야 돼요. 출석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국정조사,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불법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특검을 하려면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특검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 피해를 본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는 국회의원은 지금 민경욱 의원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고개 숙인 남자들이에요. 민경욱 국회의원한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용기 내라고. 민경욱 국회의원이 얼마나 구박을 받겠습니까? 야,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계속 들고 일어나느냐. 좀 조용히 하자. 이럴 때 바로 민경욱 의원님이 여기 와서도 기도를 아주 깊이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찰, 경찰에 고발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속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공정연, 공정선거연대 그 회의에서 비를 맞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앞에서도 목사님이 또 그 선관위에 물건을 빼돌릴까 싶어 그 앞에서도 계속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지키고 계시는 훌륭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KBS 우리 민경욱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만 내가 KBS 좀 그 후배들도 있고 한테 부탁 좀 해봐라 하는데 부탁해도 안 듣는데요. 아무리 해도 우리 KBS 앵커, KBS의 대명사인 민경욱 국회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을 정도로 KBS가 완전히 좌파 노조에게 장악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유튜버들은 이렇게 오셔서 오늘 유튜버가 꽉 오셨잖아요. 유튜버들은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민경욱은 이깁니다.